QLD, TQQQ 같은 레버리지 ETF로 돈 벌겠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요. 당신은 이미 평범한 투자 게임을 끝내고 고난도 생존 게임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상위 1% 고소득자였는데도 월급보다 주식으로 더 벌었다는 어떤 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던진 한마디가 진짜 무섭습니다. 계좌에 찍힌 돈에서 30%는 내 돈이 아니다. 언제든 빠질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버틴다. 지금 당신이 원하는 건 딱 이거죠. 고소득이든 아니든 일하느라 바쁜데도 QLD, TQQQ로 기회는 잡고 멘탈은 안 부서지고 계좌는 살아남는 방식. 오늘은 그 프레임을 그대로 가져와서 레버리지 ETF에 맞게 다시 조립해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현실 얘기 하나만 바꿔갑니다. QLD, TQQQ는 방향을 맞추면 빠릅니다. 그런데 방향이 틀리면 더 빠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은 방향보다 감정이 먼저 흔들린다는 겁니다. 특히 고소득자, 의사, 전문직은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빨리 들어오니까 손실을 빨리 메꾸려는 유혹도 같이 커지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공부는 건너뛰고 확신은 지인 말로 대체하기 쉽습니다. 그 순간부터 사기든 테마주든 레버리지든 다 똑같이 당합니다. 어떤 의사가 왜 주식을 냈는지 기억나시죠? 주식은 내가 땀 흘리지 않아도 회사 사람들이 땀 흘려서 돈을 벌어주고 그 이익을 나에게 나눠준다. 이 생각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이 한번 꼬입니다. 좋은 회사를 오래 들고 간다. 이 말을 QLD, TQQQ에 그대로 적용해버립니다. 그러면 계좌가 먼저 부서집니다. QLD, TQQQ는 회사가 아니라 레버리지 구조입니다. 기본이 되는 지수의 변동성에 따라 수익도 손실도 증폭되는 도구입니다. 좋은 기업을 오래 들고 간다는 철학은 여기서는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대신 바꿔야 합니다. 좋은 흐름을 오래 타되 나쁜 구간에서는 살아남는다. 이걸로요. 어떤 의사는 종목이 크게 오르면 일부를 판다고 했죠. 처음에 올랐을 때 일부 매도, 더 오르면 또 일부 매도, 남은 물량은 길게. 이건 레버리지 ETF에 더 잘 맞는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 ETF는 수익이 났을 때 비중이 과하게 커지고 그 상태에서 한 번만 꺾여도 계좌가 크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는 실력보다 규칙이 먼저입니다. 규칙이 없으면 고소득이라도 결국 감정해지는 구조입니다. 이제부터 딱 3가지 질문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QLD, TQQQ로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돈을 빨리 벌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계좌를 오래 살리고 싶으신가요? 둘 다 원하신다면 반드시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먼저 살아남고 그 다음에 빠르게 벌어야 합니다. 반대로 하면 빠르게 잃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첫 번째, 고소득자 착각부터 끊어야 합니다. 월급이 세다고 투자에서도 방어력이 세지 않습니다. 월급은 방어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회복이 가능하다고 착각하면 방어를 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QLD, TQQQ는 칼이 아니라 폭탄입니다. 두 번째, 정보의 착각을 끊어야 합니다. 어떤 의사는 회사 탐방을 다녔다고 합니다. 직접 가서 듣고 제품이 경쟁사보다 뭐가 좋은지,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걸 싸서 확신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QLD, TQQQ는 탐방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개별 기업이 아니라 시장의 속도와 변동성의 게임이니까요. 여기서 필요한 확신은 이겁니다. 내가 지금 들어가는 구간이 우상향 구간인가 아니면 변동성 구간인가? 이 판단은 기업 탐방이 아니라 차트와 지표 그리고 내 규칙으로 합니다. 세 번째, 비중의 착각을 끊어야 합니다. 어떤 의사가 말했죠? 주식은 바닥은 제한인데 위는 열려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QLD, TQQQ는 바닥이 제한이 아닙니다. 제로가 되지는 않아도 심리적으로는 제로가 됩니다. 30% 빠지면 사람은 숫자를 못 봅니다. 공포만 봅니다. 그래서 비중이 전부입니다. 이제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의사의 습관을 레버리지 ETF 버전으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핵심은 4줄입니다. 진입은 느리게, 추가는 기계적으로, 익절은 자동으로, 손실은 감정 대신 구조로 막는다. 먼저 진입. QLD, TQQQ는 오늘 갑자기 사고 싶어지는 날이 가장 위험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대개 이미 많이 오른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입 규칙은 간단해야 합니다. 나는 QQQ의 흐름이 살아있을 때만 QLD, TQQQ를 산다. 이 한 문장으로 충분합니다. 흐름 판단은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이평선 하나만 정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21선 같은 단기 기준을 하나 잡고 그 위에서는 분할 매수, 아래에서는 현금 비중 늘리기. 이게 레버리지 ETF에서 생존을 만드는 최소 규칙입니다. 추가 매수. 추가는 기분이 아니라
가격이 시키게 하셔야 합니다. 어떤 의사도 말했죠. 확신을 만들기 위해 정보를 얻어야 한다. 여기서 정보는 뉴스가 아니라 내 매수 구간표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요. 첫 매수는 흐름이 살아있을 때 아주 작게, 그 다음은 하락할수록 더 싸게, 하지만 한 번에 몰지 말고, 그리고 꼭 남겨두세요. 현금을 남겨두는 사람만이 다음 급락에서 싸게 살 수 있습니다. 현금을 남기는 사람만이 레버리지 ETF에서 살아남습니다. 2절.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어떤 의사는 오르면 일부를 팔았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이걸 더 강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 ETF는 수익이 커지는 순간 비중이 커지고 리스크도 같이 커지니까요. 2절 규칙은 아주 단순하게 가세요. 정고점 근처 오면 보유 물량의 일부는 무조건 매도. 30%만 잘라서 현금으로 빼도 됩니다. 이걸 왜 하냐고요? 레버리지 ETF는 수익을 확정하는 순간 멘탈이 단단해집니다. 멘탈이 단단해지면 다음 하락에서 공포 매도를 안 합니다. 공포 매도를 안 하면 계좌가 살아남습니다. 그러면 결국 수익이 이어집니다. 이게 레버리지 ETF의 승리 루트입니다. 손실 관리.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장을 다시 씁니다. 계좌에 찍힌 돈의 30%는 내 돈이 아니다. 이 생각을 그냥 마음가짐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구조는 딱 두 가지입니다. 비중을 처음부터 낮게 잡는 것, 그리고 하락 구간에서 매수 금액을 미리 쪼개 놓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으면 30% 하락이 와도 계좌가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으면 다음 반등에서 살아납니다. 여기서 고소득자에게 특히 필요한 장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분석 대신 자동화된 루틴이 필요합니다. 루틴은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만 내 비중을 점검한다. QLD, TQQQ가 너무 커졌으면 일부를 자르고 기본 지수나 현금으로 옮긴다. 너무 작아졌으면 정해둔 조건에서만 다시 채운다. 이걸 매일 하면 피곤해서 망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레버리지 ETF는 매일 보는 순간 감정이 개입합니다. 감정이 개입하면 규칙이 깨집니다. 규칙이 깨지면 결국 고점에 사고 저점에 파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예상되는 질문들 여기서 바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QLD랑 TQQQ 중에 뭘 해야 하나요? 답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밤에 잠을 잘 수 있으면 QLD가 맞고 잠을 못 잘 것 같으면 TQQQ는 아직 빠릅니다. 레버리지 배수가 높아질수록 수익이 아니라 멘탈이 먼저 터집니다. 그래서 순서는 QLD로 규칙을 익히고 그 다음에 TQQQ로 강도를 올리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럼 언제 사야 하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오답은 있습니다. 급등한 날, 사람들 다 돈 번다고 떠드는 날, 나만 소외된 것 같은 날, 그날이 오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정답에 가까운 날은 조용한 날입니다. 가격이 내려왔는데도 내가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날, 그날이 기회일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질문, 손실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기서 대부분이 끝장납니다. 손실이 나면 사람은 두 가지 중 하나를 합니다. 더 넣어서 복구하려 하거나 무서워서 던져버리거나. 둘 다 감정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가셔야 합니다. 추가 매수 금액을 미리 쪼개놓고 정해진 구간에서만 넣으세요. 그리고 절대 한 번에 올인하지 마세요. 올인은 레버리지 ETF에서 생존을 포기하는 행동입니다. 네 번째 질문, 개별 종목이 더 재밌지 않나요? 어떤 의사도 말했습니다. 공부하면 재미있다. 맞습니다. 하지만 재미와 수익은 다릅니다. 특히 바쁜 사람은 재미로 시작하면 중간에 시간 부족으로 흐트러지고 결국 지인 추천과 뉴스에 휘둘립니다. 그때부터 손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ETF는 재미가 아니라 루틴으로 가야 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 한국 시장은 하지 말아야 하나요? 기대치를 낮추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어떤 의사도 국장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라는 뜻입니다. 장기 성장의 축은 더 큰 시장으로, 변동성 기회는 내가 더 잘 아는 영역으로 이렇게 나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QLD, TQQQ를 한다면 이미 성장의 축을 글로벌 흐름으로 옮긴 겁니다. 그러면 더더욱 규칙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고소득자에게 드리는 현실적인 조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투자 성공의 핵심은 정보가 아니라 지속력입니다. 지속력은 멘탈이 아니라 시스템에서 나옵니다. 시스템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입 조건 하나, 추가 조건 하나, 익절 조건 하나, 그리고 월간 점검 한 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걸 지키면 당신은 레버리지 ETF를 도박이 아니라
도구로 쓰게 됩니다. 정리합니다. QLD TQQQ로 부자 되는 얘기, 그거 다들 좋아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돈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적습니다. 돈을 지키면서 다시 기회를 잡는 사람은 더 적습니다. 그 소수가 결국 계좌를 키웁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그 소수의 습관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